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기 미남주피입니다. 어, 오늘 한국일보 헤드라인 뉴스부터 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으로는 요즘 대세론에 호랑이 등에 올라탄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의 기사를 가지고 헤드라인을 삼았습니다. 문재인이 넘어야 할 반문 새뿌리. 꺼지지 않는 호남 홀대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의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참여정부 시절에 또 대북송금 특검을 받아들인 문제,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으로의 창당을 하면서 분당이 된 문제, 이를 통해서 호남의 반문 정서가 아직도 꺼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한 가지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뿌리는 보수층의 안보불안 공세, 종북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미지,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드 입장을 번복했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 안보불안에 대한 어떤 반문 정서, 이거 한 가지를 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친노 배타적인 그러한 운영을 두고서 친문 패권주의, 친문 패권주의를 가지고 또 이 반문의 어떤 정서 세 가지 뿌리를 가지고 문재인이 넘어야 할 반문의 세 가지 뿌리에 대해서 크게 다뤘습니다. 한국일보가 이렇게 문재인 후보가 넘어야 할 반문 정서 세 가지를 크게 헤드라인으로 잡은 것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어떤 신문의 어떤 기사의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했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정말 대권을 잡기 위해서 그가 이제 혁신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대세론에 가장 올라탄 지지율 1위의 후보이지만 그 지지율 1위 후보가 대권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내부 개혁에 또는 이미지 쇄신에 여러 가지 하나의 숙제를 던져준 세 가지 뿌리를 언급함으로써 정말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꿈과 정권 교체의 여러 가지 대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여러 가지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문 정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했는데 우선 반문재인 정서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했습니다. 먼저 보수층에 지난 대선에서 보수층에서 NLL 대화록과 관련해서 공세를 펼쳤습니다. 물론 결론은 실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이미지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미국보다 평양을 먼저 가겠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 발언의 어떤 진짜의 속마음은 남북 대결 구도를 깨고 평화의 구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본인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풀이가 됩니다만 미국보다 평양을 먼저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발언을 가지고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리고 이제 반대 진영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 태도를 취하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호남 의원들이 일단 이탈을 해가지고 지금의 국민의당을 창당을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문재인 의원 쪽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반문의 세력들이 문재인 후보가 버티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 정권을 재창출을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의 중심으로 한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물론 문재인 후보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당 을 창당했던 반문 정서들이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그들이 비판하는 친문 패권 세력에 대한 어떤 비판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문에서는 바로 이제 이 마이너스 정치를 탈피를 해야 된다. 이제 문재인 후보가 반문 정서에 대해서 대척점을 서기보다는 반문 정서를 인정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이든지 어떤 외부에서 오해가 있다면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어나가든지 자기 쇄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반문 정서를 자극했던 발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정청래 전 의원이 2015년 5월에 4.29 재보선에서 이제 그 민주당이 참패를 하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표를 요구하는 주승용 의원, 당시 최고위원에게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 표명은 공갈이었습니까? 라고 하는 공갈이라고 하는 굉장히 센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그러니까 친문 세력들의 어떤 좀 도발적이면서 버릇없는 어떤 발언, 이렇게 이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13 선거에서 당시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했는데 당시에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영입을 하면서 비례대표 2번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사코 문재인 후보가 김종인 대표에게 2번을 약속을 해서 영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연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문 진영에서는 김종인 대표를 노욕이다, 셀프 공천이다 하면서 굉장히 큰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송민순 회고록에서는 그 빙하는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 회고록에서 당시 문재인 전 대표가 2007년 유엔에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 앞서서 북한의 의견 타진을 먼저 한 다음에 기권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회고록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파장을 일으켰고 문재인 대표 측은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부겸 의원 같은 그 비문 의원 중심의 당민주연구원의 그 개헌 보고서에 대해서 그 친문 성향의 네티즌들이 약 3천여 건의 항의 문자를 보내고 18원의 후원금을 보내는 그런 항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신의 그 진영에 반대하는 이 반대 진영에 대해서 너무 강한 반발과 어떤 적대시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엄연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반문 정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 문재인 후보와 예비 후보와 한솥밥을 먹었던 유인태 의원의 이야기를 좀 인터뷰에 실었는데 유인태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문 정서가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포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풀어야 된다. 문재인 의원이. 그래서 호남 쪽에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약간 서운한 감정들이 있는 것은 이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받아들인 문제라든지 인사 등용할 때 그 호남 정서를 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이 서운다. 그래서 문재인 예비 후보가 좀 더 유연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문 그 주자들이나 친문 진영에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으며 또 과대포장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선을 앞두고 중도 표를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문재인 예비 후보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내외의 여러 가지 비판과 조언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모습들이 필요하다. 대세를 타고 있지만 그 대세가 실제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게 적절하게 반문 정서를 깨트리고 또 내부 혁신을 하고 또 이들을 적극적으로 밀어내기보다는 안으로 품는 포용적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과 또 정치면에서 크게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캠프에 여러 가지 면모들을 지금 설명을 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캠프를 방문을 했는데 여의도에서 가장 저렴한 곳에 둥지를 틀었다고 합니다. 송영길 총괄본부장이 주재하는 오전 전략회의에서 캠프의 방향을 결정을 하고 오후 회의에서는 긴급 현안을 체크한 다음에 강기정 상황실장이 SNS를 통해서 임종석, 김경수 등과 의견을 교환을 한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인 임종석 전 의원이고 부실장인 최측근 양정철, 친문 색채를 최대한 빼서 통합을 표방을 했는데 과거 삼철, 2호철만 빠진 상태에서 양전철, 최측근 양전철 씨가 부실장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호남 영입 인사들을 전진 배치해서 호남의 어떤 약간의 서운함을 갖고 있는 호남 사람들에게 좀 더 다가서기 위한 그런 자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윤재 씨가 정책 사령탑을 맡고 있고 조대엽, 김기정 등이 포진한 싱크탱크 국민의 성장도 있습니다. 이 싱크탱크 국민의 성장은 900명 정도의 매머드급 전문가 그룹으로 경제정책은 캠프와 유기적 연결이 되어 있고 외교 안보엔 서훈, 정의용, 이수혁 등이 맡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에서는 대서론을 지금 속에 1위 지지율을 받고 있는 문재인 예비 후보에 대한 기사를 좀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오늘 헤드라인에서 또 다른 헤드라인 기사로 실었는데 중국이 북한 미사일 발사에 분명히 반대하며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좀 이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사드 반대 명분이 약화될까 굉장히 우려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고 안보리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제재에 고삐를 쥘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중국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 이런 걸 상당히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헤드라인 뉴스에 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서울의 동네 서촌이 끊이지 않는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서촌에 방문객들이 늘어나면서 종로구에서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건설을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주민들이 이 주택들이 상당히 노후한데 이 지하 주차장을 만들면 좀 위험하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설명회를 통해서 소통을 많이 늘려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검사가 청와대에 삼성 경영권 승계에 전폭 지원
판단을 하고 이재용 그 부회장을 재소환을 했는데, 지난 25일간의 보강 수사를 거쳐가지고 1개월 만에 피의자로 조사를 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공여 433억 원 이외에 경영권 승계 외압을 한 정황을 포착을 해서 고위급 임원 4명도 함께 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대면 조사가 불가능하면 이재용 부회장을 주중에 영장 재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대면 조사가 가능하면 다음 주에 할 수도 있지만, 구속된 다른 대기업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된다면 다른 대기업 총수의 수사에 대해서도 여파를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역시 보수지와 안보를 중요시하는 신문으로서 일요일 날 발사된 북한의 북극성 2호에 대한 기사를 일면 탑으로 세웠습니다. 북한이 탐지가 어려운 ICBM으로 한 발 더 나아갔다. 신형 고체 연료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호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요격을 피하기 위한 기동 실험을 실시했다고 북한이 밝혔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사드 배치에 대해서 흔들기 위한 노림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백악관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립니다. 그리고 구제역 백신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이 구제역 백신이 매뉴얼에 이어서 관리도 엉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5+A형 150만 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38%에 부족한 117만 개에 불과합니다. 또 기한이 지난 폐기 대상 백신도 유통이 돼서 정말 구제역 백신의 관리 문제가 정말 엉망이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검은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재소환을 해서 오늘 영장 재청구를 결정을 할 방침입니다. 자, 지금 졸업 시즌인데 닥쳐온 졸업 때문에 전부 탈락. 그러니까 여러 면접 시험에서 탈락한 사람을 전탈자라고 하는데, 이 전탈자들의 입장을 보여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지금 졸업하자마자 전탈자로 전락한 사람은 응시 30곳에 모두 낙방을 했다. 졸업이 무섭다. 이런 소감을 밝혔고요. 차라리 취업 유예생의 길로 가자.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취업 유예생의 길로 걷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입생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여서 주변에 합격자가 없어서 물어볼 곳도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가게 얻을 돈이 없어서 이 가게를 쪼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데, 가게 속의 가게라고 말을 하는데 서울에만 해도 1,500곳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건물주의 동의 없이 불법 임대를 하고 있어서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이제 또 필요한 게 아니냐.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싣고 있습니다. 보수 신문지들이 더욱더 이런 경제 불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싣고 있는데,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닥쳐온 여러 가지 어둠의 그림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고,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불안에 떨고 있고, 경제는 어려워서 젊은 청년 실업자들은 양산되고 있고, 자영업은 몰락하고 있는 현실, 이런 것들이 신문에 잘 실려 있습니다. 앞에서 좀 더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좀 하자면, 지금 발사된 북극성 2호는 탱크형 텔, 이게 이제 이동형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말하는데, 이 산악에서 기습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킬체인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LBM이 아니라 그 이동형 그 발사 시스템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 IRBM의 어떤 미사일 형태를 양산할 가능성이 많아서 이제 비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이런 사드 논란에 이제 그 기름 부은 북한의 도발 때문에 안보 이슈가 대선 판도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해석 기사도 실리고 있습니다. 그 오늘 동아일보에서는 그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의견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특검 내부에서도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가 지난번에 1차 기각 해소되었던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견이 있다,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 박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 영장 재청구를 또 하게 된다면은 또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에 영장 기각이 된다면 특검의 수사 동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의견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삼성의 의견과 재계의 입장들을 실었는데, 삼성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재계는 기업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입장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삼성 그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다시 재기각이 된다면, 지난번 1차 그 기각이 됐을 때의 그 국민들 반응도 썩 그 긍정적이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재차 기각이 된다면, 글쎄요, 그 특검의 어떤 무리한 수사라고 해서 비난을 할지, 아니면 삼성의 그 법 위에 있는 어떤 그 법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삼성의 힘을 국민들이 비판을 하게 될지,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의 그 향후 추이가 상당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화요일부터 또 그 금요일까지 또 계속적으로 중요한 이슈들과 심판, 그다음에 재판들이 있는데,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중대한 위기라는 게, 중요한 국면이라는 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도 사실 상당히 좀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문재인 예비 후보가 정말 대세론처럼 이런 탄력을 받아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고 대통령에서 권력을 장악할 수 있을지, 또 2위 그룹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들의 막판 뒷심을 잘 발휘하게 될지, 그리고 특검에서 막바지 특검 수사에서 칼끝이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점을 향해 가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수사 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 이재용 회장에 대한 수사 내용과 그 다음에 법원의 영장 기각 여부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앞으로 지켜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동아일보와 한국일보 두 헤드라인 뉴스를 좀 더 심도 있게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또, 또 내일 기회가 된다면 꼭 내일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